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작가 남윤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쇼핑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소비, 사치, 그리고 내 삶을 좀먹는 그 무언가, 이 정도로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쇼핑이라는 거, 이게 과연 우리 삶과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 그런 욕망의 그런 변형된 행위일까요? 오늘은 이 쇼핑을 삶의 내 편으로 만들면서 훨씬 더 질 높은 삶을 살고 우리 삶에 쇼핑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쇼핑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 시기를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정말 저한테 별로 위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기였을 때 제가 물건을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명동거리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판매원들이 와서 막 그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의 유일한 그런 샵이었어요. 그런 곳에 들렀다가 제가 우연히 모자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자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스타일이었어요. 뉴스보이 캡이라고 하는 그런 패션 용어로 그 신문파리 소년들이 많이 쓰던 그런 모자 스타일이라는 건데요.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빵모자에 챙이 달려있는 그런 모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쓰면 굉장히 멋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런 멋쟁이 아이템, 그런 걸 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우울감의 표시였는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제 자신의 모습에서 일탈하고 싶었던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모자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전혀 다른 저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느낌은 뭐지? 그러면서 당시에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교감에서부터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제 마음에 뭔가 따뜻한 기운이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 모자를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 심상을 생각했던 어떤 사람과 연결돼 있던 그런 느낌을 느꼈던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쇼핑의 이면에 바로 이런 면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많은 상품이 있을 때요, 그 상품을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단순하게 돈만 벌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그런 거를 담는다는 거죠. 제가 책을 쓰는 작가라고 저 자신을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제 책을 읽으신 수많은 독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작가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작가님이 제 인생에서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한 호감과 그리고 위로받았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분들이 저를 실제로 만나고 한 사람의 전 인격적인 인간으로서 저와 가까운 사람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마냥 저를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에게는 인간적인 그런 약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 여러 인격적인 면 중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본인한테 위로가 되는 면만 취해서 그걸 알맞게 사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문화상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쇼핑하는 물건들에는 그런 사람의 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위로를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쇼핑 행위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다른 면에서 바라보실 수가 있겠죠. 자, 쇼핑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돈으로 무언가를 바꾸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그리고 그 자른 시간을 바꾼 거. 그게 바로 돈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돈, 이것과 물건을 바꾸는 행위가 어떻게 내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쇼핑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자, 조금 더 나은 쇼핑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스트리밍 쇼핑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스트리밍이라는 말은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예,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OTT 서비스처럼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상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죠. 자, 스트리밍은 뭔가 흐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문화상품 같은 것을 내가 사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만 실시간으로 감상을 하면서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이렇게 우리는 물건도 스트리밍이라는 형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세상이 전부 이렇게 변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만족스럽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스트리밍 쇼핑이라는 개념을 한번 머리 안에 넣으셔서 앞으로 쇼핑을 해보시면 훨씬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쇼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경험을 돈 주고 사는 거, 이거는 쇼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모든 쇼핑, 물건을 사는 것 자체도 경험 쇼핑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전에 발리에 있는 해변에 가기 위해서 모자 쇼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발리 해변에 가서 모자 쇼핑을 하려면 어때요? 햇빛을 잘 막아줘야 되죠. 그리고 조금 여행지에 간 기분 내기 위해서 사진도 좀 멋있게 극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집에 얘를 둬야 되는데, 이 모자를 집에 보관을 잘 해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걸 보관하는 공간에 대한 그런 생각도 미리 해둬야 되고요. 그럼 발리 다녀와서, 해변 다녀와서는 이걸 사용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요란한 형태의 모자를 사게 되면 집에 와서 뭔가 여름에 햇빛을 가리고 싶을 때 그 모자를 쓸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또 들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트리밍 개념으로 한번 쇼핑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뭐였냐면요, 나 이 모자 사서 발리에 두고 올 거야. 딱 그 해변에서만 쓸 거야. 자, 스트리밍이죠. 이건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모자를 한번 사본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아주 챙이 큰 모자를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에 가서 아주 잘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로 그 모자를 발리의 해변에 두고 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왔을까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애초에 두고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샀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져와서 굉장히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잘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사용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물건을 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소장,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개념에 얽매여서 그 모자를 샀다면요, 뭔가 자리도 덜 차지하고,
그리고 좀 동네에서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챙이 작고 좀 더 훨씬 무난한 디자인, 이런 모자를 샀을 거예요. 그러면은 해변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일상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애매한 디자인의 모자를 샀기가 쉬웠을 거라는 의미죠.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그런 식으로 쇼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언가 초점을 맞춰서 사용, 그리고 이걸 그냥 하고서 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쇼핑을 하니까요, 오히려 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경험에 대해서요, 굉장히 만족을 하면은 그게 다른 용도라고 해도 거기에 응용해서 그냥 사용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제가 책을 기획할 때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30대 중반에 수입이 좋은 독신 여성, 이 여성들이 내 책을 사보게 나는 책을 기획을 해서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만약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30대 중반에 돈 많은 싱글 여성, 이 여성들만 그 책을 사서 봤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책을 그 타겟층이 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타겟층이 완전히 만족을 하면요, 그 주변에서 보던 다른 연령대, 그리고 다른 상황의 독자층도 그 책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산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쇼핑도 그런 식으로 만족도를 선사해 준다는 거, 이걸 아시기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키고 적은 물건을 내 삶에 들이면서도 온전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우리는 그동안 물건을 살 때요, 소비재와 그리고 내구재,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사왔습니다. 소비재라는 것은 그냥 뭐 먹는 것처럼 사서 사용을 하면 사라지는 물건, 그런 것들을 소비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냉장고나 TV, 옷, 이런 것들은 내구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간직을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두 개념을 뚜렷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좀 쇼핑 개념을 정립하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내구재로 오래 간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경험 중심으로 소비재라고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고 온전히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품 가방, 이거 내가 샀으니까 내구재로서 3대를 물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모셔만 두고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은 온전하게 좋은 쇼핑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TV라든지 그런 가전제품도 이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냥 덜 사용할 거야. 조금이라도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너무 자주 켜놓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아주 드물게만 본다면 또 그 물건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아닐 수 있겠죠. 자, 이 스트리밍 쇼핑은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물건의 수명에 닿을 때까지 온전히 더 사용하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미니멀리즘도 적게 사서 되도록이면 수장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일본에서 한 10여 년 전 이전에, 훨씬 이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안에서만 유행을 할 뿐이지 뭐 서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미니멀리즘이 태동한 이유는요, 지진 때문이에요. 자, 지진 때문에 물건들이 너무 집안에 많으면은 그 물건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물건을 소유를 하면서
그 물건을 온전히 다 사용을 하고 좀 빈 공간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 이걸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도 꼭 맞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교차가 큰 나라잖아요.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옷도 그렇고, 그리고 계절별로 필요한 가전제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불도 계절별로 다른 걸 덮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또 많이 차지하죠.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공간이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꼭 맞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또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수납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미국식 주택이 따로 20세기 초반부터 디자인이 돼서 건축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단층이나 2층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차고도 창고와 작업실 개념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물건을 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적은 물건만 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를 하면서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유행을 하다가 지나간 이 미니멀리즘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미니멀리즘 그 멘토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본식 미니멀리즘을 전파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휩쓸었고요. 지금도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을 하게 됐죠.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시점이 뭐하고 일치하는지 아세요?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미니멀리즘이 다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경험 자체를 즐기는 것도 괜찮구나. 이걸 꼭 가져야 되나? 그 경험 자체를 돈 주고 사도 그건 아까운 게 아니야. 자, 예전에는 음악 하나를 내가 구매를 하더라도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CD라든지 뭐 레코드판이라든지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태로 소유하고 있어야만 그 음악을 가졌다라는 기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거를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냥 실시간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듣기만 해도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험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 쇼핑의 형태도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훨씬 만족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철학도 쇼핑에 한번 비추어서 바꾸셔야 돼요.